안녕하세요, 리핏입니다.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엄청 추웠습니다. 제가 지금 아드레날린 24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, 도저히 신발을 테스트할 수가 없어서 다른 신발들을 신고 좀 걸어 다녔습니다. 러닝화 중에서 제일 보온성이 좋다는 젤린버스도 신고 걸어봤는데 영하 10도가 넘어가니까 젤린버스도 춥습니다. 되도록이면 이런 시기에는 보온성이 좋은 신발을 찾아서 신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제가 요즘에 신고 있는 신발들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첫 번째 신발은 젤라이트 5입니다.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. 진짜 돼지 가죽이거든요. 피그 스킨이죠. 가죽이 굉장히 두꺼운데 부드럽고 착화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안쪽 내피는 네오프렌 소재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것도 역시 보온성이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좀 신고 있고요. 지금은 아마 이게 세일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을 거예요.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하시면 하나쯤 구매하셔도 좋을 만한 신발입니다. 30주년이 작년이었으니까 이제 올해로 31주년이 되는 신발이기도 합니다. 잘 신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제일 잘 산 신발에 속한다고 하는 나이키 에어줌 TR1입니다. 이것도 전체 인조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온성이 굉장히 좋고, 물론 이제 딱 보셔도 오염이 좀 잘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편합니다. 쿠션도 좋고요. 장시간 걸어도 발에 부담이 없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것도 겨울에 신으시면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두 켤레 구매한 거의 유일한 신발, 아디다스 테렉스 2 울트라 8입니다. 지금은 이게 단종돼서 구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만큼 보온성이 좋은 신발이 없습니다. 이 프라임 니트 소재가 좀 약해요. 그래서 안쪽에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겉에가 아니라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방수 효과도 좀 있고 방한 효과도 좀 있다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신발은 너무 편해서 신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. 옛날 부스트 폼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오염이 좀 많이 앉는다,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가까이 보시면 스티로폴처럼 되어 있는 기포와 기포 사이의 경계가 때가 조금 잘 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요거 신으면 영하 10도, 15도가 돼도 아주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. 댓글로 다른 방한 효과가 있는 신발을 알려주신다면 저도 참고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라 쿠션도 적당히 좋고 착화감도 나쁘지 않고,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이다, 이 정도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신발은 나이키 BRSB라고 하는 스케이트보드 신발입니다.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신발을 왜 구매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작년 얘기를 좀 해야 돼요. 제가 작년 7월에 일본에 가서 한 달 동안 살다 왔고요. 마침 일본에 갔을 때가 프랑스 올림픽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금메달을 땄는지 실제로 화면을 보질 못했습니다. 너무 궁금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그걸 못 봤네요. 우리나라가 엄청 치고 올라갔을 때 일본은 금메달이 거의 없었는데 금메달이 처음 나왔던 종목이 아마 스케이트보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일본에 금메달 딴 선수의 신발은 아니고요. 이 신발은 세계 선수권 대회를 우승하고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일본 국민들이 엄청 기대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. 그 선수가 기누 오노데라라는 선수예요. 굉장히 어린 중학생 정도의 선수인데 그 친구가 아쉽게 이제 본선에서 탈락을 했죠. 그 친구가 신고 있었던 신발이 바로 이 나이키 BRSB가 되겠습니다. 당시에 이 신발이 너무 이뻐서 바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. 여름 내내 묵혀뒀다가 지금은 리뷰를 해드릴 만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꺼내서 신발을 리뷰해보고 있습니다. 딱 느낌을 보시면 아마 뭔가 직감되는 신발이 있으실 텐데요. 이 신발의 컬러가 패턴이 거의 코르테즈랑 동일합니다. 그리고 이 신발의 이름이 BRSB인데 BR의 약자가 블루리본,
예전 나이키의 원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. 저는 이 신발이 칼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칼발일지는 몰랐습니다. 자로 재보니까 발폭이 9cm가 안 됩니다. 네, 엄청난 칼발 신발이에요. 말도 못하게 좁고요. 재원을 또 이어서 설명드리면 저는 반업을해서 265mm로 구매를 했고 무게가 319g 나갑니다. 그러니까 어지간한 스니커즈랑 비슷한 수준이다,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르테즈를 많이 따라 했고 앞쪽은 스웨이드로 마감을 했고요. 뒤쪽은 나일론 가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바닥면은 스케이트보드 하니까 평평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접지가 아주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신발이고요. 패턴은 또 헤링본 패턴이 들어 있습니다. 외부에 아웃솔하고 이 가피를 연결하는 곳에는 좀 특이한 마무리 방식인데 이렇게 접착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미드솔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신발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TPU 창이 있는 거고요. 이 신발의 미드솔은 인솔하고 동일하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. 제가 인솔 한번 분리해 볼게요. 굉장히 두꺼운 인솔이 들어있어서 분리가 잘 안됩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냥 제 손이 보일 정도로 아예 아무것도 없는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.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바닥 위에 미드솔과 인솔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이 독특한 깔창형의 미드솔이 들어있어서 이 미드솔의 측면이 노출되도록 만들어진 게 이 신발의 특징입니다. 모양을 보면 딱 직감하실 텐데 이게 리액트 폼이더라고요. 실제로 질감은 리액트 소재가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물컹한 리액트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단단한 편이라서 스케이트보드와의 특징이라는 건 아무래도 착시할 때 안정성을 좀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드솔의 쿠션감도 좀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신발 자체는 굉장히 편해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발폭이 9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솔의 폭은 더 좁겠죠. 지금 보시면 8.5 정도 나오네요. 걱정이 됩니다. 8.5mm가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넓이를 가지는 신발입니다. 저도 제가 이제 발볼이 95mm 정도 되는데 이 신발을 과연 무난하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칼발이신 여성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되게 좋은 신발일 수도 있겠다, 그 정도의 생각을 해보고요. 한번 열심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르테즈는 제가 한 20년 전쯤에 신어봤던 것 같은데 그 옛날 추억의 코르테즈 느낌이 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. 디자인은 너무 예쁘고 마감도 깔끔하고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발 건강에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신발이 아닐까. 리뷰할 신발이 없어서 땜빵하는 신발의 언박싱이니까 감안하고 봐주세요. 제가 이 신발을 구매해 놓고서 해외 리뷰도 좀 찾아봤어요. 근데 리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발볼 좁음에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었고요. 이 신발이 의외로 내구성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스케이트보드화가 아무래도 신고 땅에 막 구르고 넘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구성이 좀 필요로 하는데 이 신발은 발등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걸 플립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스케이트보드를 띄우고 착지하는 동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 점프를 뛸 때 생기는 그 발등의 힘 때문에 이 신발 끈이 터지는 것도 실제로 보여줬었습니다. 아주 재미난 리뷰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.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끈으로 되어 있는 다나보다야 훨씬 발등 고정력이나 이런 건 좋겠지만 스케이트보드라는 운동의 특성상 약간은 좀 아쉬운 내구성을 가지지 않을까,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내구성이 이 정도라고 해도 걷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. 일상생활 용도로만 신을 거니까 깔끔하게 잘 신는다면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바닥이 굉장히 딱딱하고 락커가 아예 없는 평평한 방식이기 때문에 신발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양말의 두께에 따라서 이 발폭에 떨어지는 불편함이라는 건 편차가 심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새끼발가락 쪽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,
그 정도의 걱정만 하는 것으로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고요.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스웨이드 신발은 신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.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조금은 더 편해지는 신발이 아닐까. 네,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요. 신는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은 예뻐요. 그거면 됐죠 뭐. 저는 지금 나이키 BRSB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. 일단 양말부터 얇은 거 신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좀 두꺼운 양말을 신었더니 발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. 발 전체에 굉장한 압력이 좀 느껴지고요.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칼발인데도 발볼이 넘쳐서 네,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괜찮을까 모르겠네요. 일단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게 신발끈 구멍이 총 8개가 있어서 발등은 잘 잡아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발이 안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진짜 걱정되네요. 그리고 의외로 이게 보드하다 보니까 앞쪽이 상당한 압박이 좀 느껴지고 스웨이드도 굉장히 두껍거든요. 그래서 이 앞쪽에 접히는 부분도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.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는 또 아니네요. 많이 신어서 길을 좀 들이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앞쪽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빡빡한 느낌인데 이 뒤쪽은 또 제 양말이 좀 미끄러운 양말이라서 그런지 네, 약간의 힐슬립도 느껴집니다. 네, 하지만 또 예쁘긴 또 되게 예쁩니다. 바닥이 이렇다 보니 겨울엔 또 많이 활용하기가 좀 애매한 신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래도 제가 10번 이상 걸어보고 테스트를 잘 하고 돌아와서 길들이고 난 뒤의 느낌이 어떤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단화 느낌인데 이 인솔이 리액트 폼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네, 뒤축에는 약간의 쿠션이 느껴지긴 합니다. 뭐 아주 딱딱하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라서 농구화나 코트화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약간의 리액트 폼이 느껴지기는 합니다. 캐주얼하게 바깥에 나갈 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. 처음에 발을 딱 집어넣었을 때 되게 불편했는데 지금 신고 있는 지금도 늘어나긴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보다는 조금 편해지고 있습니다. 어색한 기분이 조금은 사라지는 느낌, 그 정도의 신발입니다. 이 정도만 돼도 테스트는 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냥 이 정도로만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